(2주차)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 한 수업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민 변천의 개념을 얘기했고요. 이민 국가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이민 변천의 경험이 어떠했나 살펴봤죠. 이민 변천의 의도 살펴봤고 이민 변천을 야기하는 원인들도 살펴봤습니다. 그 첫째 시간에 우리는 한국은 이민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즉 개도국에서 출발해서 이민 변천을 성공적으로 겪은 국가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개도국에서 출발해서 이민 변천을 성공적으로 겪어낸 다른 국가가 어디 더 있냐라고 질문을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튀르키예, 아일랜드 정도가 개도국에서 출발해서 이민 변천을 성공적으로 잘 겪어내지 않았나라고 이제 대답을 했었습니다. 첫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민과 발전에 대한 논의도 살펴봤죠. 그래서 이민이 송출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즉 송출국이 계속 이렇게 이민을 내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발전을 해서 유입국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긍정론이었다가 부정론이었다가 다시 2000년대 이후 긍정론으로 바뀌었다라는 논의들을 살펴봤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냥 이민을 내보낸다고 해서 송출국이 이민 변천을 겪어서 유입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송출국 안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이민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이민 변천 시기는 80년대 말이고요. 한국의 이민 변천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국내외 사건은 당시 어떤 사람들은 88년 한국에서의 어떤 올림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1987년 6월에 민주항쟁이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고요. 국외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좌펜 러쉬, 일본 열풍 바람이 아시아의 이민을 변화시킨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인의 해외 이민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1960년대 이전의 이민도 살펴봤고요. 1960년대 이후에 한인의 해외 이민을 영주 이민 또는 계약 이민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민 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양적으로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질적으로도 내용이 굉장히 변화했다. 즉 옛날에는 단순 노무자도 우리나라가 내보냈지만 최근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엔지니어라든지 고기술자로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인력난을 다루었는데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개도국에서 2021년 선진국으로 변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제 변화가 많았지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굉장한 경제 발전으로 인력난을 겪게 되었는데 인력난을 겪으면서 노동시장의 분절화도 굉장히 심각해졌다. 노동시장 분절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노동시장이 1차 부분과 2차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 1차 부분은 한국 노동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고 2차 부분은 피하고자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내국인이 기피하려고 하니까 인력난이 더 심해지고 이러한 소위 이제 3D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쪽 부분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게 됐겠지요. 인력난에 대한 대처 방법 통상 4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공장 자동화를 한다거나 비경제 활동 인구를 활용한다거나 생산 설비를 해외로 이전한다거나 외국인의 노동자를 이제 마지막으로 유입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많은 나라에서 순서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맨 마지막 수단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오자라는 논의가 있지요. 그런데 인력난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기를 비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기를 벌은 나라가 있고 그 시기를 벌지 못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싱가포르는 인력난이 생기기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한 케이스이고요. 근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굉장히 특별한 요인 때문에 그렇고 자국의 인구도 싱가포르가 독립해서 국가로 출발할 때 한 160만 정도로 출발했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300만이 됐고 지금 현재 아직 600만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600만도 지금 싱가포르 그 600만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 카운트된 그 숫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싱가포르는 국가 발전의 전략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일찍부터 유입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일본은 인력난이 생긴 이후로 20년 이상을 연기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간을 많이 끌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구조조정도 좀 더 많이 했을 거고 자동화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좀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은 인력난이 생기자마자 노동자가 그냥 즉각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일본 열풍 때문에 막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덩달아서 들어오게 됐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 동북아시아 3개국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첫 번째는 냉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종식되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사람들의 이제 공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거. 두 번째로는 1985년 플라자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 러시가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인의 해외 출국 또는 뭐 해외 여행 자유화가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수요와 공급이 많아져서 이민 중개 산업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력난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을 살펴봤고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간단하게 살펴봤죠.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노동이동의 그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로 첫 번째는 이론 틀에 대한 우리 골격을 이해하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내용을 채우고 시기 순서대로 배출 흡인 이론, 그 다음에 종속 이론과 세계 체제 이론, 그 다음에 노동시장 분절 이론, 중범위 이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민 변천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2주 수업을 했는데요. 한국의 이민 변천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한국이 노동 송출국에서 노동 유입국으로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신다면 이번 주 수업은 성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